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나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누적 시청자 수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다구함을 겸해가지고 피차간에 좀 이렇게 재미나게 못했던 얘기하고 방청객 몇 분 모시고 질문도 받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천만이 멀지 않았다. 천만이. 저는 일단 그 방청객분들이 모이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재미나냐 막 이런데 의문이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그러니까 몰라수다 북한 수다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는 북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거냐 하고 듣고 있는데 가끔 이제 방청객분들이나 반응들 보면 되게 재미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재미나냐 이게 도대체. 그래요. 신기해요. 여명에서는 몰라수다 북한 수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그게 좀 아까도 하시는 말씀인데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나 그런 데에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많지만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그 몰라수다 북한 수다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막 친한 게 보여가지고 더 뭔가 정겨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저를 주로 많이 보면서 알아보시면서 특별히 제가 허용해달라는 거야. 특별히 제가 재미있다는 그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는 다 역시 전문가. 근데 특별히 재성국 씨가 재밌었어요. 잘 항상 치고 나오시더라고요. 얘기하실 때. 이 사람 보는 눈이 참 뭔가 억울한. 있네. 재성국 씨가 치고 나왔다. 그럼 우리 눌렸겠네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순아 씨 말이 거침없이 막 나와요. 그냥 생각하다가 막 나가고 이 자리에서 나 이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아니 그게 부러우지만 솔직히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나가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성국이는 항상 타이밍을 딱 보다가 북한 말을 유혹반지처럼 쫙 좋은 대목에 가서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글들이 저도 댓글을 좀 보거든요. 딱 보면 그냥 맨 최성국이 저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자리에 지금 반년을 같이 해서 보거든요. 정말 잘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잘하나. 되게 솔직하시네. 아니 저는 그리고 이자도 첫 번째 질문을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말이 나오길 유도하잖아요. 이렇게 욕반지예요. 욕반지야? 아니 유도했대. 시원하다. 진짜. 설아 씨는 감정이 고양됐을 때 이 북한 말로 이 간다 뭐 하고 이 욕을 확 해야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공중파나 종편 같으면 이게 나올래다가 하면 안 되니까. 잘려버려. 삐처리 돼 삐처리. 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모란봉 클럽에 나갔는데 제가 그 같이 앉아있던 변호사분이 막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판단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보세요. 그 사람도 눈이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막 너무 바빠서 진행하시는 분이 주 기자님 좀 살살 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대본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그 사람도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막 이런 말을 제가 막 직설적으로 했는데 막 그 MC를 진행하시던 김성주 씨도 막 바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살살 하세요. 그래서 그래 예능이란 건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고유한 문화어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막 쏘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고. 부러워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측은한 얼굴인데 성국이 얼굴이. 이래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이자 그 말 차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북한에 있을 때 그 노동단련대 간 적이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노동단련대라는 게 뭡니까? 죄인들 다 모여놓고 죄인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여기서는 법이 규정이 뭐냐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누구야? 뭐 어느 덕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어느 새끼야? 야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처먹어 막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근데 평양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대장이 뭐라 그러더니 이 새끼 너 말 똑바로 못하가서 똑바로 하라는 게 쌍말 하라는 막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을 해봤어.
간다 이 새끼 했는데 어색해. 완전 어색한 거야.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더구나 최성국이 한테는 더 어색해. 그다음에 더 어색해. 성국 씨는 그래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듣고 웃어요. 욕을 하는데 웃어. 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성국 씨는 아니 내가 잘생기지 않았던 건 농담이고 저는 항상 보고 성국이를 그냥 괴롭히고 싶어요. 그치. 그냥 막 동생도 막내 동생 같은 아픈 데만 변명하고 싶어. 성국 씨는 이렇게 매너가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얼굴에 유재석이 전 친근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희처럼 모나게 안 생겼어요. 오목하고 뾰족하고 이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되게 얼굴 이미지가 편안해요. 성국 씨가. 네, 제가 본 북한 남성분 중에 제일 뭔가 그렇죠. 부드럽고 잘생긴 것 잘생겼어요. 같아요. 난 얼굴 가리고 살 거야. 아니 성국 씨는 강하게 생겼어요. 행동이나 그런 남자처럼. 매너들이 자 일단 나는- 연락처 찍어요. 나는 내가 근원을 없앨 거야.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아까 송국 씨가 말했던 노동단련대 같은 거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사람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허를 완전 벗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야말로 본능만으로 추구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시간을 오래 가지게 보면 이게 변하더라고. 변해야 생기고. 이전에 송국 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 물어보려고 했었어. 우리 방송이 왜 재미있냐. 그걸 앞에 내가 반나치 하고 이렇게 톡 쏘면 내가 나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주파수의 반응이 있거든. 우리가 하는 이 방송에 뭐 어떠한 성격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입담이고 우리의 본능적인 걸 추구해서 북한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사실을 알리고 이 사회에서 아직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파장이 있고 분명히 뇌파에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원초적으로 본능을 버리고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쳤던 놈들도 어딘가 좀 쓸 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성국 씨 앞에 어떤 때 딱 서면 맨날 침 나오고 내 거리 이게 뭐야 씨.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진짜 첫 해분에는 처음에는 방송 참가해서 쭉 따라오다가 내가 많이 배우네. 저는 이 사회에 와서 그 원초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려면 나는 여기 적응을 못하게 되더라고. 아니 진짜 못하지. 내가 이거 칭찬으로 듣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24에는 아들이 아파서 제가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하고 예전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저는 제가 장담을 했어요. 나는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어디든 나가면 뜨겠지. 저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정 라디오를 3년 하는데 막 미국에서도 재계약되고 하니까 나는 내가 정말 토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금방 아는 사람이 해서 이끌려 와서 왔을 때 저는 그냥 억척 아줌마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는 30회, 40회 이렇게 집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나와는 거지만 저도 솔직히 재밌어요. 그냥 막 두서없이 나오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사님이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암만 그리고 우리 캐릭터가 암만 솔직히 4명 분 다 북한 말로는 정말 허술하게 볼 사람들은 아니에요. 되게 그래도 저 자기 딸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한 말을 그냥 막 말하자면 시장이에요. 그래 뭐 난 장사했던 소리, 성국이는 만화 그랬던 소리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 박사님이 가운데서 딱 잡아주니까 이게 물론 주위 사람들도 채널 패널들도 좋아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게 다 가운데서 해주는 사람이 키를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서로 또 띄워주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장 박사님하고 제가 잘해준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니에요. 자, 듣는 거예요. 반칙이야. 네, 화선 씨 얘기 하나 듣고 넘어가죠. 화선 씨는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하나 그런 의문을 가져요? 본인도? 저는 되게 너무 감사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봐주시고 댓글까지 꼼꼼히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올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 이게 내가 뭔 잘못 얘기하지 않았나 하고 막 계속 모니터링 할 때마다 내가 실수하지 않나. 그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실까봐 뭔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워요. 특히 최종국 씨 같은 경우는 오랜 방송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선배님처럼 정말 저보다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거 네. 세상이 아니까 그만합시다. 하선 씨가 연상인데 이제 예. 하선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면서 보다가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 말에 급격히 실망. 네. 죄송합니다. 맞아. 그쵸?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도 애 엄마로는 안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가 계속 뭐 교회 얘기도 하고 태극기도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주고, 그럼 북한에도 이른바 지하교회, 지하교인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실제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북한에 교회? 기독교인이 있어? 막 이러시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라던가 삶의 기초는 다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신앙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건 아닐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알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증조 할머님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런 삶을 사셨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좋은 자리잖아요. 지금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북한의 모든 실상에 대해서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다 보시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다가 네. 용어 자막까지 띄우면 이게 아까도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그 교포들이 이게 머릿수가 작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자기네 아이템도 가지고 그런 거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 손님들 중에 그 재미교포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와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러 명이 라인이 생겨서 오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네. 뭐 한번 봤다가 중간에 막 테스트 나 안 해도 돼 하고 와서 또 막 TV 보시고, 난 어디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한 2주쯤 있다가 보고 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속상해서 같이 탁배기인가 뭐 마시다가 봤대요. 봤는데 박사님이 영화하는 그 모습도 아마 나오셨던 것 같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 가운데 그 배트맨 같은 분 그분이 이렇게 조작을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말 괜찮게 하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개중에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 특히 북한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영어 자막 띄워서 못하나? 그분 영어 잘하시던데 그거 안 되냐고 물어본 손님도 있었거든 진짜로.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돈 이슈 자막 분량이 일단은 너무 그렇죠.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쪽도 북한 사람들의 문화와 말투를 뭐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방송을 알리는 쪽에서 하잖아요. 사실 한국 분들도 저희 말을 100%는 다 알아들으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 말을 용어로 또 번역한다는 게 이게 이 말을 했던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영어권들에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손님들을 대한민국에서 그 관광 안내 코스를 결정하시는 분인데, 북한과 관련된 그런 그 관광 명소들만 안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란 박사님 식당 북한 그 무슨 민족 식당 무슨 북한 능라밥상 능라밥상이 거기에도 그거 취재를 하셨고 뭐 어디도 다니시면서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멀스북스 이것도 영어 자막이 뜨면 그 이제 와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실상 뭐 알려주신데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 올 때마다 아니 나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영어 자막 뭐 띄우라면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까짓거 다 올립시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또 보게 된다면 저게 잘 모르면서 뻥쳤냐 날로가 영어를 머구고처럼 하는 사람이 앉아서 그냥
즉석에서 타이핑한다면 모를까. 엑스큐션. 네, 됐습니다. 자, 뭐 갑자기 채팅. 자, 네, 연명 의장 뭐 질문할 거 있다면서요. 요거까지 듣고 갑시다. 아, 전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교회 얘기 해주셨는데 그 신은미가 재미동표 아줌마 북한에 가라 그 책에서 교회에 가는 얘기를 해요. 평양에서 그 드러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해요. 아, 그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 북한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주민들에게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형식상 국제사회에 북한이라는 거를 그냥 알리기 위한 형식상일 뿐이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간부를 세네 명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일종의 공연이죠, 공연.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외국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하잖아요. 네,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헌금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공연비로 받는 거죠. 그게 맞아. 어릴 때 정확한 표현. 우리 옆에 내가 선교구역인데 장충성당이 선교에 있잖아요. 장충성당?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가톨릭, 가톨릭 봉수교회가 교회. 예를 들어 봉수교회가 평양. 기독교든 뭐든 종교. 다 같은 뿌리니까. 장충성당이 있는데 뾰족뾰족하게 생기고 있는데 어릴 때 그쪽에 가서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애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귀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노동당원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성당에 신부가 없어요. 아무도 신부가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는 문을 다 닫아놓고 기독교도 있으니까. 있는데 북한에는 평양의 크리스마스 날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에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하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만 하고 나오는. 보면서 그 책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 중에 그 교회 간 게 제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하 교회는 있어요. 공개 안 하고 그 지하 교회는 있어요. 그 내부 쪽으로 그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받아서 교인 된 사람도 있고 돈 벌 갖다고 불다가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성국 씨 이제 장충성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장충성당은 평양 성교구역에 무진뚝 옆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딱 바로 담장을 계기로 그 옆에 공원이 있어. 말하면 다 알아. 공원이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동대원에 있던 강인다리 주둔 지역이 바로 거기였어요. 평양 최대 조직 깡패 조직. 강인달. 강인달.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앞에가 조시다병원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정말 많이 내가 다녔는데 그 무진뚝 그 바로 그 뚝이 있고 그 밑에 그 교회 철창이 있는 거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의자들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길인데 구석이가 어스쿠해요. 밤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좀 처지럽 때쯤 되면 교인들이 모여. 이제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냥 면사포 같은 거 거지처럼 그거 뒤집어 쓰고 공원 의자에 그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의자거든요. 거기는 책상하고 이런 게 그런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뭐 카드 같은 것도 놀고 뭐 얘기도 하고 무슨 뭘 마시는 것처럼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 이제 모란봉이라던가 대송산이라던가 대동강 기슭이라던가 뭐 어떤 이런 특이 장소들 가보면 연애하는 쌍쌍이들도 있고 혼자서 쭈얼쭈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 문수봉 사적지 알 거야, 성국씨나. 문수봉. 냉청 동대구 냉천동에 있는 문수봉. 거기 올라가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공원을 돌면서 혼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왠지 지적장애인들 같은. 아니야. 제가 이제 말을 듣고 나니까 하선 씨네 집 내력 같은 거는 정말 천이 하나 만이 하나 같은 가족이거든요. 저희가 북경에서 살 때 그때 지하 교회 두천에서 청소했다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저희는 욕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왜 믿어가지고 죽냐? 저기 바보 아니냐?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국경이잖아요. 실제로 북한 보위부가 국경 맞은편에 마주 앉은 중국 장백현 연길교회들은 다 간첩 집단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는 친구가 솔직히 성경책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중국 국경 연선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한테 성경을 전파하는 게 옷이랑 이렇게 우리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밀수꾼들이 성경책을 받자면 무섭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걸 못 사는 사람들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제 밀수꾼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옷이나 쌀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할 수 없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땅 밑에다 파요. 땅 밑에 파서 숨겨놨다가 언젠가는 그 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좀 진짜 같은 거니까 자꾸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기 시작했지. 실제 북한 전역에서 교회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 남한 언론이 말한 것처럼 대중화적이진 않아요. 정말 소수적이고 이런 가설은 정말 드물어요. 자, 혹시 여명 회장이 진행하는 영저격수단은 보신 적 있으세요? 내나TV? 저는 그냥 2번 정도? 네. 아 정말요? 네. 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좀 캐릭터도 좀 다르고 네. 예,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순전히 북한 소리를 하는데 이분은 정치에 관련돼서 많이 해서 솔직히 저는 좀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진짜 북한 수다처럼 막 웃고 떠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무게감 있고 좀 딱딱한. 좀 딱딱한 느낌이 받았어요. 그럼 좀 더 웃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정치 얘기를 말 하면 그대로 보면 영적인수잖아요. 네. 그 영들에 맞는 그런 그 런거 그 지금 그 틀에 박힌 대한민국의 정치간의 그 런거보다는 그 영다운 그 시선과 그 좀 발랄함,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북한식으로 말하면 애들이 어른을 쩌렁하는 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너무 좀 진지하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진지했어. 그 용적육수가 아니지 그러면. 아까 좀 더 확 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게 더 직구가 아니고. 아 여기서 여기 아니야. 일반적인 이야기.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성근 씨는 이 제스처가 여기서만 이렇게 앞에서만 하잖아요. 성국 씨는 여명 회장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못 쓰는 게. 저는 막 가리우면서 그냥 그렇죠. 이게 이게 그래서요. 하여튼 네, 얘기. 네. 아,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네. 오해할까봐. 네, 그러니까 예, 그 일반적인 말이라. 일반적인 말. 상처받지 말아라. 네. 이게 네. 딱 2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다 뭐 이런 걸 처음 해보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인데 막상 방송에 들어가서 주제도 그렇다 보니까 경직되죠. 자기도 멀죠. 모르게 스스로도 네. 경직되고 하는 네.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학생인데 각자 뭐 그 보수라는 시민단체, 청년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늘 막 사안에 대해 성명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새 모르게 어른들처럼 막 네. 그런 생각만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막 또 막 후에 이 방송이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충청도 출신인 최종 부분이 가끔 농담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여명 회장이 저는 대학 내내 정말 클럽 한 번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입장 거부당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격분했어요 여명 회장 그때. 격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농담을 싫어. 왜? 다른 놀릴 것도 많은데 하필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튼 네. 순간적으로 그때 격분하는 네. 표정이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종구 씨랑 저랑은 개그 코드가 좀 안 맞는. 네. 그럼 정치인들은 클럽 안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못 가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못 가죠. 클럽 같은 옛날에 다 데는 가지 안 않았을까요? 가죠. 젊었을 때는 다들 가지 않았을까요? 잠시만요. 여명 회장이 안 보여요. 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말 잘해요. 공산주의자에 살다 보면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저 70년대 80년대에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었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쳐야 돼서. 공산주의자들은 서론 본론 이게 길어. 길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때도 무슨 인민재판 이런 거 할 때 막 없는 정당성을 강조하려니 얼마나 사설이 길겠어. 그래서 필요성. 네. 아니 저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에 네.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 이거 잘못해서 다음부터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데 네. 저희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니요 제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부실이 많아. 이렇게 말을 짜증나. 역시 공산주의자 맞네. 그걸 짜증나. 알아버렸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저기 방청객들에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베나TV 자주 보시는 분들이 와 계신데 뭐 궁금했던 점, 뭐 별 얘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지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영화 신이 내린 사람이라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 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주제가 그 지하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하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 처음에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종교라는 게 없는데 그런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지를 않았는데, 이게 직접 이렇게 세터맨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와 닿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지하교회라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건지, 근데 영화에서는 보면은 동굴 같은 데서 네.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예배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런 게 지하교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실제 영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쪽에 좀 몸을 담그고 있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경부터는 그 MP3이라고 해서 MP3의 성경책의 MP3. 네, MP3. 네. MP3의 이제 성경의 언어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카피해서 돌리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여기는 그 성당에 가야만 이렇게 앞에 십자가를 긋잖아요. 근데 거기는 크리스찬인지 뭐 성당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국경 건널 때 십자가를 그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기독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냥 다 똑같아요. 신앙을 북한 사람들한테서 신앙은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면 주체 사상만 아니면 돼. 저 김일성이나 그 사람들 믿는 그거 믿고 따라와서 졸라게 다 부서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믿을 게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말하는 주체 사상에 근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탈피하다 보니까 자신에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공원이나 모란봉이나 어떤 지역들에 가보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보면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당간부 자녀들이라던가 가족들. 뭐 멀게는 저희 어머니가 문수봉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갑니다. 가서는 문수봉 사족지에네요.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뭐 정성사고 함내해서 해마다 그 보고 자료가 이제 그 가족 중앙당 가족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실제 가서 내막에 가서 보면요 쭈그리고 앉아서 맨날 기도드리고 있어요. 중얼중얼 뭘 그렇게 맨날 중얼중얼 할 말이 많노? 나무 붙들고 나무 쓰는 척 하면서 또 뭐라고 중얼중얼. 나중에는 거기 아버지도 갔어요. 중앙당 경제정책본부 일부 부장이라는 사람이 기도드리러 빨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여기를 지금 말하면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하는 지금 남을 욕하는 뭘 욕하는지 몰라도 저도 나중에는 가봤고요. 가봐서 하는 거 보면 어느 한 기도 제목의 부분을 읽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모여서 어느 선두주자가 있어서 그 모임의 그 기도의 성격을 띠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은 편하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임도 실제는 없었고요. 그러나 MP3나 네, 나중에는 그 매장 하드에 어떤 매장 하드에 성경의 부분들을 카피해서 이렇게 뜨게 해서 그걸 받은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게임 2006년경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영양실조 와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너트북으로 게임에 좀 빠져 있었는데 게임을 다운받는 자막에 텍스트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에도 그게 함께 같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히트맨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히트맨 다 아실 거예요. CD 게임. 히트맨 게임이 1편, 2편이 있잖아요. 1편이라고 하면 텍스트 파일에 뭔가 락을 푸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푸는데 텍스트 파일에서는 이게 그 키 넘버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키 넘버 딱 보면 거기에 이제 성경 부분이 쫙 텍스트에 따라 들어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텍스트 그 락을 푸는 키 넘버가 이제 쫙 있었고요. 그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거 저번에 그 게임 괜찮은데 또 줘봐. 하면 저 게임만 저한테 주는 사람은 버튼강 좀 이거 명명하게 말해주세요. 평양시 버튼강고요 검찰서 서장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했었는데 보면 이렇게 말하면 흔히 이제 친구들처럼 대화하다가 이제 야 우리 뭘 좀 그거 딱 해야 되지 않냐? 그럼 해야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래 하느님의 이름. 가파들 뭐 이러면서 북한에서도 젊은 층들은 그게 돌아갔어요. 이제 영화처럼 모이면
뭐 참가했어요? 하선 씨 할머님은 네, 저희 할머니도 그런 사례이긴 한데 저희 마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마을이 있었어요. 정말 산골이었는데요. 깊은 산골이에요. 그 마을에도 다 이렇게 추방돼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총살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붙잡혀갔어요. 근데 이유가 기독교인이고 실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실제로 그 성경책이 나왔고요. 근데 그 성경책이 성구씨처럼 북한에 들어간 성경책이 아니고 옛날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전파가 그때 같이 쓰던 성경책을 이분이 땅 밑에 계속 파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추방되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기는 너무 산골이어서 정말 사람들이 몇 가구가 안 살거든요. 좀 감시가 덜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걸 혼자서 했으면 또 아무 일 없었겠는데 전도를 또 했군요. 예, 네. 마을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신분이 다 나빠서 출신 신분이 나빠서 다 내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얘기하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 해서 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농촌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변절자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아무래도 협박을 당했겠죠. 마을마다 보이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로 인해가지고 붙잡혀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보이부에서 포위하기래요. 지금 포위해가지고 그 순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뭐 어떻게 달아나지 늦어 달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붙잡혔는데 그냥 주모자는 한 명이다 해가지고 그 집 아빠랑 엄마랑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갔어요. 성경책과 같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당해가지고 갔고 그 집 자식들이랑 할머니들은 거기서 더 추방될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게 완전 깊은 두뇌 산골인데 거기서도 추방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는 그냥 아무 없이 고아로 자라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하고 남자였어요. 걔네 두 자식을 데려왔어요. 한국으로 데려와서 저랑 같이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교회를 믿는 집안 사람들을 보면 되게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악센트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 소나언니처럼 막 이렇게 내뿜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되게 조용조용히 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의 모토가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남을 많이 돕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좀 멀려요.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왕따? 네, 왕따죠. 제 안가림도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왕따를 당하거든요. 오지랖이 네, 그래서 좀 주눅이 들어서 살고 그러는데 참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을 기독교를 믿으시고 사시다가 김일성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70이 다 돼서부터 기독교를 끊고 사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 그 자기 삶의 의지가 되던 그 신앙을 버리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답답했던 게 할머니는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아들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고 이제 언제 통일이 될지를 계속 기다리는데 상황은 또 험악해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이 없으시니까 집에서 매일 기도를 하시면서 극복해 나가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물론 할머니는 좋아하는데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항상 선은 선으로 받고 악은 악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거를 제가 여기 남한의 교회에 내려와서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에 다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 방식이 그대로 성경이네요.
토대가 진짜. 아니, 저희가 북한에 성경책에 대해서 들은 건데 그때 보이시더니 저희 동네에서 와서 그가 이제 화선 씨 말을 들으니까 그때 그 할머님이 옛날에 무슨 신의주 방지 공장 기사장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게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토대가 엄청 걸리는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엄청 머리가 좋은데 추방돼서 저희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 집에 하루에 갑자기 백광색 차가 오더니 사람들이 무거운 밀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김치국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네에서 안 하잖아요. 옛날에 물바사가 없었어요. 김치굴이 크죠? 예, 김치국이 근데 거기를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게 막 호기심이 더 난 거예요. 저 집에 뭐 김치국에 꿀도 지나 했는데 그때 제가 이체도 안 지는데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뭐 여기 이렇게 된 이렇게 무슨 지팡이 같은 걸 쥐고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국을 땅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거기서 성경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인민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민반 회의를 했어요. 보여지동원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성경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나쁜 거냐. 그 한 문구에 이런 글이 있대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우리 결국을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일본 놈이나 미제국주의자도 우리 사랑해야 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적혀있는데 그게 지금 저 집 동 밑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런 계급적 원수들하고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다. 저희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이 네. 그 영향력이 있게 퍼졌어요. 이 원수로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평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야 이게 좀 인류가 진짜 야 이게 진짜 발전해 간다 뭐 어째 간다. 평양에서는 이렇게 되게 그런 말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전에도 말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기독교 책을 주면서 요거 한 장을 뺏기면 얼마를 줄게 그래요. 그러면 가서 자기 글을 써와야 돼요. 필사로 유필로. 네. 써서 딱 갖다 주면 보고 썼기 때문에 줘요. 딱 자기 글자가 돼야 돼. 비교다 하니까. 그럼 또 가서 또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써요. 그 내가 힘들면 가족이 다 쓰게 해. 그럼 가족한테 다 줘요. 얼마니까 그럼 우리 오늘 5명이면 $50 벌겠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뺏겨요. 그런데 뺏기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뺏겨 쓰다가 막 야 이거 뭐 주체세상하고 똑같네. 야 이거 뭐야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집안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농담 삼아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막 화를 내다가든 막 이렇게 하다가 지들끼리 웃고 쪼고 저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삶의 모터가 돼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독교 그 단체에서 돈을 주겠으니까 당신 내가 직접 만났어. 여기 탈북한 사람 여기 왔다고 지금 너는 고아들을 살려라 하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먹고 살겠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 보내라. 고아들 챙기고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라. 없는 거니까 하나 둘 모은 게 9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고 돈 받고 그리고 은퇴가 돈 갑자기 잘 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애 5명, 애 9명을 보양하니까 의심하잖아요 사람들이. 얘 뭐야 이거 막 이러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받았어요. 경운기 받아요. 경운기 끌면서 통통이. 그걸로 북한에서 통통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먹여 살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보내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더라고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나하고. 북한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들키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에 와서도 되게 그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챙겨주면서 산다고 여기 와서. 그렇죠.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와닿는 부분이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추세처럼 어떠한 젊은 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런 것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로 생각했고 북한 사회에서 조선노동당이라는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역사라는 기반의 기초를 성경의 역사에서 베껴서 써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역사를 보면 영화에도 그런 게 많아요. 성경 부분에 관할되는 영화들. 곡절만 울면서 성명수하고 그 친구가 와이프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공장을 다 말아먹으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막 기도드리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그게 안 되고 뭐 당을 믿고 따라야 용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영화 부분에서도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의 역사는
그 교회 그 성경 역사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짓다 보니까 지금의 거의 간부들이라든가 그 계층들, 특히 이제 그 하순 씨 그 할머니 같은 세대들에 의해서 정말 알지 못하게 모르게 조용하게 전파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게 북한 당내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원인 것 같아요. 자, 또 예.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혹시 몰라수다, 북한수다, 혹은 영적역수다 이런 대목이 재밌었다. 어떤 때 좀 그런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장원재 교수님이 농담했을 때 아, 제가 농담하고 그 개성공단에서 네. 우리 조동성을 욕했다. 네. 그럼 뭐냐고. 네. 그때 말을 못하고. 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욕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대로 해보라 그래서 욕을 못했다. 근데 주로 제가 농담은 이렇게 성국 씨를 놀리는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선수다. 선수다. 제가 직접 받은 선수긴 선수는. 그쵸? 이게 공감을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직접 봐도 선수라는 느낌이 확 옵니까? 네. 배우지 마셔야 돼. 아니요, 건만 선수예요, 건만. 네? 아니, 제가 이제는 누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스캔을 딱 해보니까, 네. 그리고 물론 모텔도 가본 경험이 있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솔직해서.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니야. 나는 다 느껴보고 있어. 나는 많진 않아요. 나도 내가 보증할 평양에서 제대로 나가던 어련한 놈인데 최상국이는 정말 간첩이다. 그 나보다도 더 고수야.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고수니까 내가 잽이 안 되잖아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아까는 내 칭찬을 하는 분이 아까 내가 그렇게 칭찬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잽이 안 돼. 그래서 딱 보면 지금도 최상국이를 뒤에서 스포하거나 커버해주는 사람이 막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난 뭐라 말할 수 없는 걸로 느끼고 있어. 아니 나 진짜로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 그런 아니죠. 음모론으로 가는 여기서는 최상국이한테 하나 빌고 싶네. 나도 좀 배워줘. 모텔은 어디가 괜찮아요? 이제 안 걸려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놀세족 아니에요? 놀세족. 네? 놀세족. 놀세족 나왔습니다. 평양의 놀세족. 네, 그리고 또 방청객들로부터 질문 좀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저는 몰라수다 북한 수다를 진짜 너무 재밌게 보는데 네.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제를 다루기 힘든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아 씨, 주선아 씨. 선아님이 네. 성국님은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시고. 저 해명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해명하지 마.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그러니까 진짜 재미난 그런 상황을 만드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진짜 많이 웃게 되고 거기서 막 활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선아 씨가 성국 씨를 질투하는 것 같다. 질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질투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 비주얼상. 괜찮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성국 씨가 저보다 솔직히 말해 거의 한 10년 아래예요. 저희 막내 동생하고 좀 비슷한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국 씨를 너무 이렇게 막 둥둥 띄우는 거예요. 와 진짜 성국이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막 잘생긴 얼굴 아니잖아요. 정말 장동건이나 막 이 정도로 잘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유재석이 잘생겨서 사람을 끄는 게 아니다. 그걸 최성국이한테가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뚝뚝하게 솔직히 하선 씨는 조용해요. 이렇게 되게 말도 조용하게 하고 와 이렇게 웃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근 씨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나는 막 불도저리 예, 성근 씨는 되게 좀 약간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성국 씨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니까 저 심술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농담이라도 걸고 쳐야겠다. 실제 그렇게 막 위대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선아 씨가 볼 때 그런 상황이 너무 쏠쏠한 재미가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아 씨가 볼 때 우정 만들지는 못하죠. 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있어요. 장동건이 미남이다 이거죠. 아 저는 장동건. 네, 장동건. 장동건이. 장동건. 예, 이런 사람이 미남이다. 네, 아 진짜 예 장. 아 이거 보세요. 기분이 가잖아. 그걸 지지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 사실 좀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솔직히 저 정국씨 좀 예, 동생으로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그냥 막 걸고 채니까 네, 동생. 아, 자리 배치가 어떻게? 여자 사이에 네. 끼워서 네.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안 그러면 방송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하자? 아니 야도 들어 앉아 내가 아니 피디 나 하나 앉으라 앉아. 우리 그런 네. 이제부터 멀북 시작할 때 네. 시작하기 착 전에 그 자리 대치 앉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까지 얼려줘. 솔직히 아니 이거 진짜 죽겠네. 시작하기 전에 딱 이러고 있다가 나한테 끔찍거든. 네. 이거 자리 딱 보고 맞아. 그뿐 아니라 또 그래서 제가 형님인데도 막 이래. 눈치 보고 먼저 가서 쓱 엉치대고 앉아요. 그럼 먼저 아니 그다음에 잘 고구까지. 진짜로 그걸 한번 보고 또 이제 카메라에 딱 잡아서 찍었어요 지금 찍었다고. 아니 박사님이 앉으라고 앉았거든요. 아니 어느 거 말고 이제 평소에도 평소에. 방송할 때 네. 평소에도 방송할 때 딱 지가 보면 알아서 먼저 앉더만 뭐 내가 뭐. 그치 그러면 두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냥 저는 잽이 안 된다니까요. 요새. 자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증인을 불러서 귀한 손님을 모셔서 한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아 밝혀야 돼. 네. 성국 씨 어머니 예. 월요일 날 출연하십니다. 맞아. 그러면 아마 한쪽 껍데기가 좀 쫙 벗겨질 것 같아. 네. 우리 어머니 진짜 통제 불능인데 야 큰일 났네. 아 좋았어. 알았지. 그러니까 최성국 씨의 또 다른 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그 모자간의 모습과 집에서의 그렇죠. 어떠한 부분을 네. 볼 수가 있는 거야. 네, 저는 무서워요. 왜? 저 딱이 맞을 수 있어요. 왜?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은? 아니 나보고도 그랬다니까. 안 그래. 어머니가 그걸 딱 한번 보시고 야 얘는 뭔데 우리 아들 말을 자꾸 꺾나 뭐 이런 말도 하실 때 딱 어떻게? 어떻게 성국 씨가 그 얘기 했어요? 방송 전에 그 말을 딱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 든 적이 있다니까. 근데 어머니 딱 오시면 그 기운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나오시면은 성근 씨랑 저랑 안고 저쪽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거리 주먹이 안 닿는 거리로 배치. 아니, 아니 그렇지 나는 않아요. 그날 어머니가 오시면 PD처럼 일단은 이렇게 좀 오늘은 뭐 다른 걸 하는 것처럼 예, 좀 길을 짧게. 봐 가다가 아니 저는 길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 기세에 저희 눌린다. 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그 시골에서 평양에 시집 와가지고 한 이제는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기 시골에서 때문에 그냥 갔다는 거.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되게 그냥 평양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이지 않은데 나한테만 그래. 자 혹시 영저격 수다를 보시고 요즘이 재밌었다 아쉬웠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제자부 얘기할 때 그 뭐지 그 막 찢었다는 네. 그 경험담이요? 단체가 이름 제 대자보를 찢. 네 찢었다는 아, 그 단체가 그러니까 누가 내가 찢었다고 찢진 않으니까 모르는데 저희 학교에 약간 좌성향 동아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북한을 찬양하는 혹시 미국 멈추기 싫어하고 그 대놓고 한다고 확신을 할 순 없지만 그 아이들이 쓰는 대자보는 보통 뭐 민중 총궐기 대자보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쓰죠 보통. 운동권 출신들이 주로 그러죠. 운동권에 뭐 그 라인을 잇는 친구들. 국민의 이분 둘째고 일단은 성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네. 정치 소리가 나오니까 무섭다. 아 이런 거네요. 이제 네. 그렇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야. 숙연해지고. 네, 숙연해져. 국민한테 뭐 신뢰도가 낮다 그런 농담은 던질 수 있어도 사실 정치 얘기만 하면은 좌든 우든 공격하게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 정치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재밌게 예, 농담처럼 했을 때 오히려 침투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장 박사님 우리도 한번 정치 얘기를 도전해봐요. 북한 수단. 기관에서 조금씩 좀 다뤄볼까요? 아니 우리는 정치 얘기 충분히 했어요. 우리 다 했나?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어요. 그럼요. 개성공단 얘기도 하고 개성은 할 얘기 많아. 네, 개성공단 얘기도 한번 우리 해야죠. 저 딱 봤을 때 벌써 이춘희가 딱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걸 축하한다고 파티했잖아요. 김정은이 옆에서 딱 술잔 줬거든요. 이춘희. 아니 이춘희라는 여자는 누군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 아줌마 오래가. 민주시민공화국 정명. 어떤 이제 어떤 그 제가 어떤 북한에 어떤 집에 갔는데 정보센터 이제 사우나가 좀 유명하거든요. 네. 보통강에 있는 정보 PIC.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이래 미워.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춘희가 거기서 이렇게 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백가죽이 쫙 해서 그 여자 그 아랫부위까지 다 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긴 사람이 배가 이렇게 생겼지 해서 얼굴을 보니까 이춘희인데요. 여 부분은 방송 부분 하다 보니까 좀 관련되고 하는데 이 아랫다리 부분은 아예 망태기였나 봐요. 여자가 보기에도. 여기도 관리 안 됐지 사실이야. 여기 화면발 맞는 여 부분만 이제 나이가 아이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근데 이 밑을 아예 막 처참해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건 헐뜯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저 할망구가 이제 근데 기운이 진짜 좋아. 저희 옆집에 영화대학 방송과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북한의 TV가 밤 10시면 끝나잖아. 끝나면 이제 다음날 방송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면 날씨 알려주는 거 하면 명희라는 애가 있었거든. 이명희라고. 근데 걔가 이제 방송과에서 맨날 그 신문을 중앙중앙 읽는데 막 그 듣기 싫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어떻게 청양 뭐 무슨 그런 식으로 아시아지 아들 것이다. 저희는 할 때 보면 이렇게 배다가 띠를 다요. 그러면 이거라면 뭐 이렇게 딱 배에다 힘주고 조선기록 영화 금수강산대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두껍고 하는 건 이게 배에서 나와요. 이게 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바로 그 좋아야지. 무슨 이게 소프라노나 테너 같은 성악하는 사람들이 배가 막 이렇게 나가서 배 힘을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마 이춘희가 그 할망구가 돼서도 배가 좋아서 아마 이춘희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인민방송 선전 1호 방송원이고 선전 전사고 그리고 북한의 전엄이고 어찌 보면 얼굴이죠. 그리고 대변인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 불굴의 그런 존재. 진짜. 그래서 이춘희가 항상 하고 그리고 그 이춘희하고 남자 한 명 더 있어요. 이동호. 규탄한다! 막 이렇게 센 대화에 그를 제일 이춘희가 잘해요. 그래서 이춘희가 하는 거고 개성공단 얘기 해도 돼요. 예, 오늘 이번 주제 궁금하십니까? 개성공단 이번에 폐쇄했는데 그게 북한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어떤지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 나가는데 우리 웃음에 해요. 북한에서 이런 개성공단에서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초코파이 때문에 접촉하고 그리고 그 개성공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았다. 요건 뭐냐면요, 국서수. 사실 어떤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많이 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건 자기 세상이고 국서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북한에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팔아도 자기네들이 가지는 거지. 근데 그 상품을 가져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물건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훔치지 그냥. 훔쳐요. 그 훔치는 데서는요 북한 사람들 당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 재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훔쳐내? 그래서 거기다가 세제에다가 물을 타요. 그래서 양을 끓고 가지고 그대로 나가요. 근데 그 세제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세제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막 나와요. 그럼 그것도 가져와서 돌아다니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데 안 팔리니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보면 결혼식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간부들이 그걸 사서 쓰는 거예요. 그걸 어찌 보면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개성공단에 한 명만 다니면 먹고 산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먹고 산다. 배불러 잘 사는구나. 말 그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요. 거기서 나오는 거로 그냥
그냥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나오면 그 집안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어도 뭐 매끼 흰쌀밥은 못 먹어도 굶지는 않고 뭔가 먹을 수 있을 뿐이에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은 정말 작아요. 몇천 원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그냥 상품을 내줄 뿐이고 쌀을 내줄 뿐이고 그게 그래서 거기 한 명만 다니면 먹고 산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다니면 돈을 벌 수 있다. 훔쳐서 파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냥 요거 가지고 개성공단은 수입이 100% 그냥 정부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나 이거 정치적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얘기해요.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해서 저희는 기자단하니까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3일 전에 개성공장 폐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닫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서 아니 왜? 아야 거기 한 5만 명이 뭐 근데 하긴 그러면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제는 어떡하겠니? 진짜 초코파이는 맛을 다 봤다. 그냥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 초코파이가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안 먹고 나와요. 그게 개성으로 해서 해산, 무산, 청진까지 가는데 중국에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걸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모방한 초코파이가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먹어보고 딱 알아요. 야 이게 안에 또 내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쉬워한다는 게 야 이제는 진짜 초코파이 못 먹게 됐다. 이래 그렇지 닫겠습니다고. 야 그거 그 개성공단에 우리면서 강에 쌀 말고 도움 받았냐. 아예 북한 주민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괜히 그냥. 저는 개성에 2009년 탈북하기 전에 2008년경에 거의 뭐 한 10개월 동안 개성에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요. 골동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골동품 내려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개성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그 지금 그 확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확장 때문에 인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성 시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개성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황해도 지역까지 특히는 평양에서 피복공장 사람들까지 뽑아다가 그 분야에 이제 밀어했는데 그 골동 때문에 내려가서 몇 점을 확보하고 그때 거기서 라인 하나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무역 그 연탄 있잖아요. 한국산 연탄은 북한 연탄하고 달라서 찍어놓으면 강한데 이렇게 패여 있어요. 그 연탄통이 커요. 그리고 연탄을 뗄 수 있는 연탄 보일러가 또 따로 있어요. 연탄 보일러가. 근데 북한의 이제 평양 시내 같은 데는 이런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을 다 개조해서 자체 난방을 하는데 한국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를 와서 팔아요. 파는데 연탄 보일러는 실제 가격에 비해서 한국 돈 10만 원 정도, 100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그 연탄 보일러를 다 사. 저 집에다가 난방기 딱 누려요. 밑에 그 물관까지 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나 연탄이 없잖아요. 그 연탄통에 다른 게 안 맞거든요. 그렇죠. 화력도 다른 탄을 빚어서 넣어봐도 크게 안 하게 좁혀가지고 넣어봐도 화력이 안 돼가지고 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나오는 딱 한국산 연탄을 대어야 되는데 통도 커요. 그건. 그 탄장사 그걸 그 연탄 장사를 그거 했는데 초소 통과가 초소가 6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평양까지 들어오려면 그거를 하는 그 라인을 만들었었거든요. 라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개성 공단으로 들어오는 그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초코파이 간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매원들이 당기면서 사요. 공단에 다니는 친구들 시골집에 댕기면서 초코파이를 사요. 수매원이라는 게 그게 뭔지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매상 비슷하다. 도매상 비슷하게 내가 적은 가격에 그 개성공단에 다니는 가족들이에요. 요게 여기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장사품을 꾸며가지고 평양으로 전국으로 이제 뿌리는 거예요. 도매 장사꾼들끼리. 그렇게 수집하고 개성공단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것들, 샘물 같은 것도 뭐 좀 사오고 그래서 평양 좀 신기한 것들은 평양 쪽에다가 다 팔고 초코파이는 북한 전 지역을 상대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1인당 150달러 정도였대요. 개성공단 임금이. 근데 30%는 북한이 무조건 뛰어가고 그럼 이제 명목상 뭐 한 120달러 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일단 북한이 다 가져가. 달러를 가져가고 대개 10%에 해당하는 그 상품권, 그러니까 뭐 기름 바꾸는 거, 뭐 운동화 바꾸는 거 이런 걸로 준답니다. 근데 북한 주민이 화를 내는 거는 10%만 주는 게 아니고 1% 주는 거다. 암시세로 환전하면 이거는
150달러 중에 진짜 149달러는 가져가고 1달러 정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왜 개성공단이 인기였냐 물어보니까 이제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면은 우리는 폐기하잖아요. 이걸 가져가려는데요. 그 다음에 불량품이 아닌 것도 불량이라고 그러고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오히려 일을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봐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이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가고, 그래서 개성공단 사람들이 퇴근할 때쯤이면 아까 수매원들이 돌면서, 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속옷이다 그러면 팬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10장은 입고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4, 50장 한 번에 빼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산 거지. 맞아요. 월급 받아서 먹고 산 게 아니다. 공단, 북한 내가 개성 지역에서 이제 먹어요. 공단으로 들어갈 때 보면 버스들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쫙 와서 공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요. 정류장들이 있으면 그 버스가 이제 와서 한 번에 여기 고속버스 같은 게 쫙 서 있거든요. 도로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거기만 벗어나면 아예 개성 개판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쫙 서 있으면 출근하는 애들이 벌써 때깔이 틀려요. 출근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 안에서 식사 보장해서 먹잖아요. 그 개성공단 출근하는 애는 3개월이면 얼굴 때깔이 걸려요. 평양 애들은 또 그 얼굴 때깔 따라 못 가게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정신없이 일하는데도 잘 먹고 그 안에서 그 아마 자기네들만의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개성공단에서 라면을 끓여줬더니 네. 국물만 먹고 면은 보자기에 싸서 가드레는 거예요. 연간한 거는 다 챙겨서 식사까지도 어떤 거 봉지 가져가서 다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서 씹어 먹는데 식구들과 나눠 그 면이 불 텐데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뿐다고 쩐다. 이게 맛을 아니 이건 라면을 살아봐야 라면을 이렇게 딱 하면 반을 이렇게 동그란 거를 반을 딱 뜯어요. 이해가 돼. 반을 딱 뜯어서 반은 봉지에 여기서 가져가고 반만 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딱 딱 뜯어서 막대 커피 딱 하나를 생물통 하나에다 써요.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혼나지 그냥. 그걸 탈북 전에 여자들은 되게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3년 전이니까 그 여자들 속옷 있잖아요. 불이해직을 하겠는데 이제는 북한도 옛날처럼 민미자가 아니고 근데 여기처럼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A급비가 소중대가 있어요. 우리는 사진 볼 때 여기 소중대가 있어요. 불해지어도. 근데 중국 불해지어는 정말 뽕이 많은데 가운데 이 링이 그 세부치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찔리는데 시장에 가게 되면 와이어가 없는 게 벌써 2013년, 22년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와이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세 줄이라고 해서 야, 세 줄 없는 북한의 가슴띠. 불해지란 말 안 해요. 가슴띠 놔둬요. 근데 그 세 줄이 없는 가슴띠가 상표가 없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에서 부속을 딸로딸로 도둑질해 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 상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북한에서도 언수난방을 해요. 근데 중국 아이들이 그 언수난방을 하게 되면 1년이 못 가서 그게 더움으로 자꾸 터지는데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0.5mm 언수난방을 누가 자재창고에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예, 그게 팔렸는데 그게 이제 지방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중국 아들 건 터진단다. 그냥 한국 아들이 제일 좋단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대만한테 시켜요. 한국산 오모호수 좀 들여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 사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온수난방하는데 그게 다 개성공단에서부터 그 시원이 열린 거예요. 한국산이 좋구나. 이게 도둑질 하지 않고는 네. 먹고 살 수 없는 도둑질이 신성한 거여가지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쪽으로 봤을 눈이 때는. 빨리 돌아가야지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교도훈련이라고 대학교 다니면 6개월 동안 군대 나가서 군대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그 중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중대에 군수 창고가 있어요. 식량 창고가 있는데 그 식량 창고를 청소해야 돼요. 근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시키는가 하면요. 2명을 들여보내요. 2명을 들여보내면 바깥으로 문을 잠가요. 왜냐하면 창고에는 엄청난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쌀도 있고 기름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막 불순물자들이 많은데 이 문을 안 잠그면 청소하다가 고기 끈을 그냥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아이, 화선씨. 예? 도둑질이 뭡니까? 북한식으로 조절위원회. 조절위원회. 네. 조절위원회가 심하게 활동을 한다. 네. 완전 공회동보다 더 날쌔요. 그래서
조절위원들이 몸에다가 조절위원들이 그렇게 근데 몸에다가 그렇게 문을 잠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가요. 그 말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가는 거면요? 뭔가 순한 거 그렇죠. 정당성이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정당한 묶고 여기다 쌀을 다 넣어요. 와. 여기를 묶고 이게 여기다가 쌀을 다 넣어서 몸을 뚱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도 뭔가 더 가져나가야 되겠는데 기름을 퍼서 바가지채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콩기름을. 싸 어? 가서 터에 다시. 토하지 지금 영양 보충하는 거지 그냥. 야, 그 콩기름 아니 어떻게 마셔? 근데 도둑질도 있잖아요. 저희는 한번 구호 닭공장에 저희가 청년동맹 강사들이 네. 거기 강습을 갔어요. 그래서 구워 예, 김에서. 그래서 저희 보고 달걀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으래요. 근데 저희가 그날 행사를 가다 나니까 양복을 다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청년동맹 강사들이 되게 눈이 이게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저보고 계란을 몸에 차세요. 그래서 야, 이제 접시에서 구워 창고에 딱 앞에는 이렇게 보초가 있거든요. 야, 저기를 어떻게 통과하냐. 근데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제가 40kg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약했어요. 날씬한 게 아니고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래다가 브라우스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여기다 정신없어요. 그럼 여기 가서 바지가 맥혔잖아요. 이 뒤다가 다 이렇게 돌려니까 한 30알 정도 그리고 양복 단추를 탁 열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려고. 뒤에 사람이 붙지만 않아요. 그럼 이제 접수 나갈 때 아픈 돈 보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30알을 그러니까 엄청 큰 돈. 40kg에서 70kg까지 차들어가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 무게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여성 속옷 이렇게 겹겹이 껴입고 나온다 뭐 구조 설명할 때 가능해요. 다른 남성 방청객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몰라가지고 했더니 지금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오직 성국 씨만 100%다 이해한다는 표정을 그래서 여자는 봤다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돼. 박사님. 네. 정부가 티네이저잖아. 이 정도의 연애 안 하면요 인류에 대한 죄악이에요. 저는 근거 없는 자존심이야. 아니 나는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이해 부족인가? 나는 석구 씨가 브래지어를 차고 나와본 적이 있나 하고 생각했지. 가봤다지. 아니 아무튼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개성공단에서 항상 출근할 때는 풍성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도둑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먹고 살았다 이거는 진짜 국서순. 그것도 어느 정도지. 예, 5만 명인데 5만 4천 그게 명.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제 개성공단 폐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성공단에 출근하던 사람들을 산지 사방으로 갈라놔야죠.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시해요. 입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지. 아마 지금쯤 무슨 조직생활청하고 뭐 세상 단련 뭐 이거 아니, 뭐 그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면 다시 와. 그 다른 사람들 뽑는다는 소리. 이제 네. 절대 재미 안. 개성공단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개성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북한 전 지역에서 다 뽑아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개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의 맛을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각 자기네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걸 다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소문을 네, 퍼뜨리는. 네. 그러니까 몰래 암암리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개성 지역에서 그런 자본주의 맛을 그러니까 본 근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 저는 그게 좀 전혀. 궁금하고 절대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아이 그 남조선 놈들 진짜 막 기국 놈들 진짜 이렇게 욕했는데 이제는 야 그 들어와서 해주겠다는 사람들인데 오죽했으면 근데 그걸 왜 또 파투 시켜놨냐? 왜 파투 시켜놨냐? 왜 건드려놨냐 이렇게. 그러니까 파투라는 게 파괴. 그러니까 그게 하다가 스톱 시켜놨다. 깨버렸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 말만 듣고 한국을 욕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욕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걸 왜 파투 시켰어? 이런 궁금증, 의문. 어떤 사람은 또 북한이 또 뭐 그랬다. 지금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가족들과 함께 가능하다고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일명 이제 짠물백이라고 하죠. 노란물 각 지역들의 이제 해당 기업소들 다시 다 이제 돌아가는 것과 함께 보면서 해당 당면에 들여서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이제 재침투 사업이라든가 당면의 사업들, 그다음에 무슨 생활총화라든가 점검 사업, 그다음 비행 사업들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아마 거의 100날 동안에 고쳐서 짬을 빼내기는 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도 또 가족들과 함께 속으로 본인들은 당사자는 겪을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지금 또다시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깨줬고 뭐라 우리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가려볼 수 있는 사람, 모든 촉도는 이미 개성공단에서 이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촉도는. 근데 이제 여기에 법병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북한이 그래요.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해서다 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뻔한 건데 자기네가 전부 추방한다 하고 막 공공연히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 족발화장보다 북한 상관없어. 국제사회 뭐 시선 상관없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잘랐어. 그걸 하려고? 그게 자의적 조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 자의적 조치에서 그만한 거기에 상당한 대책을 내렸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하겠지. 개성공단 당사자들은 다 알아. 다 알아. 왜냐면 다 쌀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다 알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그 상하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북한 누가 잘못했고 뭐 어디서 문제가 틀어졌는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누구가 쑥덕거릴 수는 없어요. 둘이 앉아서 한 얘기도 북한은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그 반정부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 이 정도 토크쇼만 5명만 모여 앉아서 얘기해도 그 힘이 커질 텐데, 북한은 요 속에서는 분명 이 안에 반은 당연히 간첩 아니면 보이부 간첩, 이 안에 보이부 스파이 아마 한두 명을 내놓고는 다 북한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마디를 하면 다음날 문제가 처리됩니다. 왜냐면 몇 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해서 봤을 때는 100% 5만 명이나 해고됐는데 그게 왜 폭동이 안 그 힘이, 그지, 굉장한 힘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중의 힘이 되는 게 굉장하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걸기되고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동기에 그런 조짐이 아니 그게 이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있죠. 나만이 발전된 나라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북한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 이제 성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알아요. 개성공단 사람들도, 개성공단 사람뿐 아니라 국경 사람들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손가락에 가는 정말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면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이 더러워 피한다. 왜냐면 내가 하나가 말을 한다고 하면 나 하나가 잡히는 게 아니고 가족을 다 멸설시키니까 에이 그냥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30-40%고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를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무슨 색이냐 하면 이게 까만색이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색이냐 하면 뭐 박사님 옷은 지금 이거 우리는 까만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흰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북한은 딱 태어날 때 요거 누가 가르쳐줬나 이거죠. 아버지 엄마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잖아요. 북한은 태어날 때 이게 까만색, 이게 흰색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는데 어느 때인가 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까만색이라고 이걸 흰색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혼돈을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게 일단 첫째 있고 그리고 배국사회잖아요. 본인의 그 노동력, 능력 이거를 상승시켜주고 주는 것만 먹으라 하다 보니까 이해란 박사님이 그랬어요. 계속 배고 무료로 주다 보면 우상이 생긴다고. 우상이 진짜 우상이 생겨갖고 김정일이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김정일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배급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배고프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먹고 보자. 그거 배 불러야 정치를 상관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그래서 순서가 그래요. 알라니.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저격수다 얘기는 거의 안 나와서 마무리는 이제 여명 회장이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점은 좀. 또 분위기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희가 약간 좀 과장 섞인 리액션을 해볼까요? 그래. 제 올해 목표 중에
중에 하나가 네. 이 영 저격수다를 원래 저격수다만큼 인기 네.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저격수다 그대로 안 쓰고 영을 붙였지만 그 영자를 떼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베나TV 누적 관객 수 400만 돌파 기념행사 저희가 이렇게 조촐하게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500만, 600만, 700만, 100만 단위로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조촐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베나TV 앞으로도 계속 격려,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